디테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디테일. 일을 할 때 큰 맥락이 있고, 그 큰 맥락에 대해서 또 세세한, 세부적인 또는 사소한,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도 있죠. 저는 디테일을 챙기면, 가능한 챙기면 좋다는 입장인데, 디테일을 챙기다 보면 또 전체적인 맥락을 놓칠 수 있고, 전체적인 맥락만 챙기다 보면 또 디테일을 놓칠 수 있고, 사실 일을 잘한다는 거는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그림도 잘 보고 또 디테일도 잘 챙길 수 있는 실력, 그게 바로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디테일을 챙기면서 또 전체적인 맥락도 잘 챙기느냐?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. 논리적 사고와 구조화. 근데 구조화를 할 때 빠짐없이, 전체적인 내용이 빠짐없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, 그 구조화를 이제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숫자가 커질수록 디테일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4단계, 5단계, 6단계 계속 들어갈 수 있죠. 들어가다 보면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경지도 있을 거고, 그러면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다 아는데 왜 잘 안 될까? 막상 현실에서 할 때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쓰지 않아서 그래요. 기록하지 않아서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하니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물론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머릿속으로 생각해서, 사실 머릿속으로라는 말도 되게 애매하긴 한데,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이게 막 시각적으로 떠올라가지고 시각적으로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놓치지 않게.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걸 머릿속으로만 하면은 빠뜨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, 시각화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잘 안 된다. 이걸 해보려고 막 심상화 훈련도 접해보고 알아보고 또 따라해봤었는데 딱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지금도 궁금하고 요즘도 궁금하고. 그리고 두 번째는 적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각화가 잘 안 되고, 또 두 번째는 구조화를 할 때 치밀하지 않게,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잘 나누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MEC라는 뭐랄까, 기준, 사고의 틀이 있는데, 그 MEC라는 거를 잘 하지 못하는 거죠. 이거는 이제 훈련의 문제인 것도 있고, 아니면은 그 나누는 기준을 잘 하지 못해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장 4주에 걸친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아쉬운 부분도 많고, 그 아쉬운 부분이라면 뭔가 한 방에 더 했을 수 있었는데, 그러니까 막 3번, 4번 반복했던 어떤 업무들을 2번 또는 3번 혹은 1번으로 줄일 수 있었을 텐데, 그런 아쉬움이 남고. 그럼 왜 그런 반복이 발생했느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, 좀 더 탑다운으로 일을 하거나 좀 더 초장에 정리를 잘 해가지고 쫙쫙쫙쫙쫙 디테일로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본질적으로 참 논리적 사고와 구조화의 어떤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한 달이었습니다. 5월 12일 날 시작했으니까 벌써 4주가 지났어요. 4주가 지났고
주말 빼고 평일만 했었는데 참 엄청난 일정이었습니다. 엄청난 일정이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. 많은 걸 배웠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키우면 좋겠다, 어떤 부분을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깨달음도 많이 얻었고 경험치가 많이 쌓였습니다. 데이터도 많이 쌓였고 어떤 업무를 할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필요한 인력 그게 생긴 거니까,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,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어떤 요소들이 이어지고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. 피곤합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, 사실 정리한 내용 많고 다루고 싶은 내용 많은데 맨날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일의 나는 더 열심히 정리할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이제 출장이 있어요. 매주마다 출장이 있습니다. 다음 주에 출장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으로 출장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갑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6월이 끝나요. 6월 말 되고 그렇게 한 주 또 보내면은 7월 초 시작됩니다. 그래서 6월은 이제 이 집에,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잘 붙어있지 않는 시기인데 잘 지내봐야죠. 잘 지내보려고 하고 또 여러가지 깨달음이 있고 여러가지 배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. 그런데 일단 다음 주 출장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지난 5월과 6월 초를 좀 정리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기록하고 거기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끝내기 전에 또 깨달은 걸 한 가지만 기록하자면 무슨 일이든 간에 정말 미리미리가 중요하다. 미리미리. 이거 예전에 봤던 건데 뭐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대요. 사실 뭐 이 이야기 들은 것도 막 2, 3년 전에 들은 거라서 이 리노공업이 뭐 그 당시만큼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검색해 봤거든요. 근데 딱 리노공업 검색하니까 나오는 게 뭐냐, 리노공업 부산시총 1위, 4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고, 한국투자 리노공업 업황 부진에도 실적 상승세. 잘 나갑니다. 잘 나가요. 엄청 잘 나가고. 근데 이제 이 리노공업에 뭐 여러가지 성공 비결이 있겠지만 제가 그 2, 3년 전에 접했던 어떤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였냐면, 이 리노공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게 있었대요. 그러니까 뭐랄까, 핵심적인 어떤 기조? 가치관? 사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,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 하니까 또 안 나와요. 안 나오는데 있네. 근데 이게 기사가 아니라 그냥 블로그 글이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어떤 영상에서 보기도 했고, 근데 그 영상도 뭐 이 블로그 글을 뭐 참고했는지 모르겠지만 리노공업의 사후는 미리미리랍니다. 미리미리 뭐 MR인가 뭐 MIRI인가 뭐 그런 게 써있대요.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사훈이 있답니다. 네. 이렇게 들으면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. 근데 제가 직접 해봤지만 이 미리미리라는 게 너무 당연한 말이고 중요한 거 다 알고 누구나 다 알고 하는데도 막상 미리미리 잘 하고 있나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가 못해요. 그렇지가 못하고 미리미리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거 알죠. 중요한 거 아는데 참 쉽지 않다. 하지만 중요한 거 알고 있다. 그래서 미리미리를 실천하자. 그래서
앞으로는 저도 이 미리미리를 좀 더 미리미리 미리미리를 미리미리 해보겠다는 게 제 5월에 가장 큰 피드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방금 전에 한 10분 전에도 또 중요하면서도 빨리 끝내야 했던 어떤 일을 미루다가 끝내는데, 그거에 대한 저의 소감도 역시 미리미리 중요하다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. 왜? 남들은 그런 거를 기다려줄 인내심이 많지 않거든요. 또 각자가 바쁘고 모두가 바쁩니다. 그러니까 나만 바쁜 게 아니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너무 중요하다. 그래서 미리미리 하자. 그래서 내일부터 또, 오늘이 거의 다 갔으니까 내일부터 또 미리미리 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생각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